사돈, 미나가 저에게 거짓말을. 거짓말. 우리 미나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요? 미나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미나한테 전후 사정 정확하게 다 들으신 거죠? 너 결혼 전에 고생 안 시킨다고 했잖아. 지금 이렇게 가방 하나 옷 하나 못 사게 할 거였니? 미나 엄마가 우석이에게 달려들듯 다가갔어요. 우석이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됐어. 이 집이 이렇게 차린고비 집인 줄 알았으면 우린 미나한테 줄 서 있던 판사 의사한테 시집 보냈지. 그 순간 우석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미나의 지갑이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올해 66이 된 강복희입니다. 아들 우석이가 어렸을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고 저는 아파트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이날이 때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때는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반찬 가게도 제 생활도 여유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끓이고 잠을 줄여가며 반찬을 만들고 우석이를 돌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맛 하나로 버틴 지 수십 년,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고 이른 시간에도 반찬이 품절날 정도로 소문난 반찬 가게가 되었지요. 우석이는 그런 절 보며 자랐습니다. 삐뚤어짐 없이 공부에 전념했고 지금은 회계사가 되어 번듯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단 하나의 걱정이 있다면 30이 넘어도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 지금의 며느리 미나와 결혼하여 그마저도 제 근심에서 없어졌지요.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은 우석이와 미나는 자진해서 잠실에 있는 제 아파트에 들어와 3년 동안은 열심히 돈을 모아 독립하기로 했어요. 미나도 우석이도 저희 집에서 직장이 가까웠고 40평대의 넓은 아파트라 신혼부부와 제가 살기에도 공간이 좁진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불편함보다는 함께 살며 미나에게 살림도 알려주고 아들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기만 했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첫 인사하던 미나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외모도 빼어나서 아들이 반할만 했죠. 거기에 미나는 예의 바른 말투로 제게 늘 다정하게 대해 주었어요. 넓은 집에 식구가 늘어나니 활기가 돌 것 같았고 며느리와 함께 살림을 꾸려가는 상상에 마음이 설렜어요. 미나는 이제 막 30살이 되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맞벌이 해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머님, 오늘 우석 오빠랑 퇴근길에 장 봐서 들어갈게요. 저녁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 고맙다. 그때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고 미나는 제가 만든 반찬들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설렘이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6달쯤 지났을까요? 미나가 갑자기 선언했어요. 저 회사 그만두고 인플루언서 하려고 해요. 제 적성에도 안 맞고 요즘 그런 걸로 더 벌 수 있거든요. 말끝은 자신만만했고 눈빛은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뭔데? 영상 찍고 광고도 하고 인기만 얻으면 우석 오빠보다 많이 벌 수 있어요. 우석이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나야, 난 그런 걸로 얼굴도 팔리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회사에서 안정적이게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빠 나 이제 고작 30살이야. 이때 해보고 싶은 거 못하면 언제 해? 미나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젊을 때 해보는 거지 하며 미나를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나가 회사를 그만둔 후부터 우리 집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하루 종일 나가서 비싼 물건들을 사오고 화장을 하고 쇼핑을 다니며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것이 며느리의 일과 같아 보였어요. 아침에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오후에 돌아오면 집은 언제나 엉망이었습니다. 미나는 아침마다 늦잠을 자고 외출해서는 명품 쇼핑을 하며 그걸 찍어 올렸습니다. 집안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반찬 가게에서 돌아오면 저는 또 치워야 했습니다. 설거지, 쓰레기, 흩어진 쇼핑백, 생활의 무게는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이리 좀 앉아봐라. 적어도 내가 먹은 건 설거지하고 뒷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촬영하느라 바빠서요. 내일 할게요. 미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핑계, 매일 같은 약속. 결국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며 우석이와 미나의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요리하는 게 일이라 그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도 며느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나마 이 말도 건성으로 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나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라. 어머님, 이것도 일이에요. 댓글 확인해야 하거든요. 감사 인사 하나 없이 말끝마다 일이라며 모든 걸 합리화했습니다. 우석이에게 조심스레 말해봤지만 우석아, 미나한테 내가 따로 말해서 본인 옷이나 청소는 제대로 좀 하라고 말하거라. 엄마, 아마 요즘 인플루언서 일한다고 적응하느라 바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우석이의 답답한 대답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새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못 보던 가방이네. 아, 이거요? 이번에 친구 브라이덜 샤워 브이로그 찍는데 저만 신상 명품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나중에 광고비 받으면 다 메꿀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광고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수입도 없는데 저렇게 사치스러운 지출을 한다는 게 걱정되었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너무 간섭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 안의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 소리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언제나처럼 반찬을 만들기 위해 주방에 섰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끝에선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어두운 기운이 우리 집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미나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미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그만두고 좀 철이 없었죠. 반성하고 있어요. 반찬을 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미나의 말은 뜻밖이었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 것도 죄송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해온 살림이라 큰 불만은 없었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사과하자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 이제라도 마음 먹었다니 나도 기쁘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나는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또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생활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거기 안에서 장도 보고 살림살이도 좀 살까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지만 미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다 해볼게요. 장보기부터 요리까지. 오빠도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저는 결국 제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래, 이번 달만 써보게 해보자. 경험도 되겠지. 이번 달은 내가 해봐라. 돈 쓰는 것도 배우는 거야. 이번 달은 너가 예산을 정해서 한번 장도 봐보고 해보거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잘해볼게요. 미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미나가 일찍 일어나 마트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장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요리도 해주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볶음밥 해보려고요. 오, 그래? 고맙다. 솜씨는 부족했지만 노력하는 자세가 기특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구나. 저는 속으로 만족했어요. 우석이도 기뻐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엄마도 너 덕분에 기뻐하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우리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미나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미나가 들어오는데 누가 봐도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옷 같았죠. 미나야, 새 옷이네? 네. 촬영용이에요. 그 다음 날에는 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전에 봤던 것보다 더 비싼 것 같았습니다. 가방도 새로 산 거니? 어머님, 인플루언서 일하려면 이미지가 중요해요. 곧 광고 의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더 지나자 미나는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설거지 쌓아놓으면 이런 건 벌레 꼬이기 쉬워.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요. 그래, 내일 꼭 할게요. 매일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명세서가 도착한 날, 저는 그 자리에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400만 원. 생활비로 쓸 돈으로 미나가 산 것들을 보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고급 액세서리들. 그 금액이 무려 400만 원이 넘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다 쓰라고 해도 쓰기 어려운 금액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써버렸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돈을 벌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몇백 폭이나 담가야 하는 돈이었어요. 미나야,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고 미나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나야, 이게 뭐니? 미나가 명세서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저는 화를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하려면 좀 예쁘게 꾸며야 하는데, 오빠는 얼마 주지도 않고,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 돈도 없고, 어머님 카드를 쓰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돈 벌면 다 갚아드릴게요. 미나의 변명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돈 때문이 아니야! 문제는 거짓말이야. 신뢰를 깬 거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모르게? 몇백만 원을 모르겠어? 그날 밤 우석이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이 일을 말했습니다. 우석아, 이것 좀 봐라. 우석이가 명세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나야, 이게 뭐야? 우석이가 미나에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오빠, 미안해.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빠도 어머님도 너무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해보려는 거예요. 이건 투자라고요. 우석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우리 얘기 좀 하자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 위에서 뒤척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카드 명세서가 떠올랐어요. 4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카드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미나가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겠지라는 그 생각 하나로 저도 애써 참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오후 부엌에서 김치를 씻고 있는데 거실에서 미나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회계 사고, 잠실에 아파트 있으면 뭐해?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도 덜덜 떠는 집이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카드 한 번 쓴 걸로 난리를 피우고 우석 오빠까지 내 편도 안 들어줘. 엄마,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미나를 구박했다고요? 400만 원을 함부로 쓴 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한 게 구박이라는 건가요? 엄마가 알아봤잖아. 오빠네 집 진짜 부자 맞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화려하게 치장한 미나의 친정엄마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번쩍이는 액세서리, 눈빛은 날카로웠죠. 아니, 사돈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우석이 어디 있어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나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우석이 어디 있냐고요? 장모님, 말씀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우석아, 너 우리 미나한테 왜 그래? 거침없는 고성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 애가 카드 좀 썼다고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일이에요. 안사돈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이가 카드 썼어도 그렇게 화내실 건가요? 그게 아니라. 명품 가방 하나에 뭐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우리 미나는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사돈, 미나가 저에게 거짓말을. 거짓말. 우리 미나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요? 미나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미나한테 전후 사정 정확하게 다 들으신 거죠? 너 결혼 전에 고생 안 시킨다고 했잖아. 지금 이렇게 가방 하나 옷 하나 못 사게 할 거였니? 미나 엄마가 우석이에게 달려들듯 다가갔어요. 우석이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됐어. 이 집이 이렇게 차린고비 집인 줄 알았으면 우린 미나한테 줄 서 있던 판사 의사한테 시집 보냈지. 그 순간 우석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미나의 지갑이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안사돈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우석이 얼굴에 뿌렸습니다. 제 아들이 당황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딱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부인?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십 년 반찬 가게 하며 진상 손님도 참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저는 미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나와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이걸 사려고 시집 온 거냐? 제 분노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미나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 액세서리, 화장품, 손에 잡히는 대로 찍고 던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미나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감히 우리 아들을 건드려? 미나는 울부짖었고 안사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안에 쌓였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목소리는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이혼이야! 안사도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 우석이의 목소리가 작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이혼, 저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나와 미나 엄마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우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들을 내쫓았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대는 순간 이미 선은 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속은 왠지 모르게 후련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짐을 싸나간 미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불과 일주일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석아, 이게 뭐니?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남편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한 고통, 생활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생계 곤란. 폭력이라고? 내가 언제 폭력을 썼다는 거야? 혈압이 치솟는 걸 느꼈고 우석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나를 잘못 봤나 봐. 그래, 우리 둘 다 제대로 속은 거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김앤장으로 향했습니다. 승소율이 가장 높은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의 사치와 거짓말 모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 영수증, 미나의 SNS 캡처, 거기에 400만 원어치의 명품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단호했고 저는 흥신소까지 의뢰했습니다. 미나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어요.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 며느리의 과거를 모두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가져온 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나가 저와 아들 우석이에게 말했던 미나의 과거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보고서를 받아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명문대 출신이라던 미나는 지방 전문대, 관광과 졸업생이었고 이전에 결혼까지 갔다가 파혼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정규직 비서라던 경력도 12개월짜리 파견직 인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개인카드도 발급이 안 되는 상태, 생활비 명목으로 제 카드를 받아간 것도 신용불량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변호사님, 이것 봐요. 저는 조사 결과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본인 신상을 다 속이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신용불량자였어요. 본인 카드를 쓸 수 없으니 생활비 명목으로 제게 카드를 갖고 간 거였죠. 신용카드 연체 기록도 있고요.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얼굴에 자신감이 보였어요. 며느님, 어머님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
혹시 아셨나 싶어서요. 그분도 과거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력이 있네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지만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도 하였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 단정한 옷을 입고 결연한 마음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제 아들을 이 악마들로부터 구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법정에서 미나와 미나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나와 안사도는 여전히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거치장을 버리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원고 측 발언하십시오. 미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반복된 구박과 폭력, 남편의 무관심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칠해진 말들이 법정 안을 메우는 동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여 미나의 변호사가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판사님, 모든 진실을 증거로 밝히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힘있게 말하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첫 번째로 카드 명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 서민아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시어머니 카드로 400만 원어치의 사치품을 구매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미나의 거짓 경력이 폭로되었습니다. 과거 명문대 졸업생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전문대 졸업생의 회사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모든 게 거짓말이습니다. 미나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어요. 세 번째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에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미나 엄마가 우석이를 수시로 밀고 흔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미나가 중얼거렸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미나와 미나 엄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판사도 처음에 무표정한 얼굴에서 점점 차가운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원고 측에서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미나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측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입니다.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오히려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모든 게 거짓말인 사람과 어떻게 다시 신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저는 며느리의 거짓말과 사치,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 손을 댄 그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준 가족을 철저히 이용하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쌓은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고 안사도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저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평온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 서민아의 이혼 청구에 대한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이의 손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시어머니의 구박 및 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히려 원고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카드를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고 결혼 전 허위 경력과 학력을 통해 상대를 기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 정우석을 폭행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미나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미나 엄마도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피고인 서미나는 원고 정우석에게 생활비 카드로 사용한 금액 400만 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2천만 원을 지급할 것. 또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정의가 이긴 순간 세상은 아직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미나가 울먹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미나 엄마가 부축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법정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도 우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우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너야말로 잘 버텼다. 우석아. 아니요. 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셨잖아요. 앞으론 제가 잘할게요. 우석이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미나와 우석이가 결혼한 이후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다만 혼자가 된 우석이가 조금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우석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번엔 어떤 아이니? 진짜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우석이가 데려온 여자의 이름은 수진. 화려함은 없었지만 눈빛엔 따뜻함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우석이와 같은 회계사였고 허영도 거짓도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첫 인사부터 공손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손맛 이야기는 우석 씨에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아니야. 우석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그날 수진이를 위해 김치, 나물, 조림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수진이는 한 입 한 입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우석 씨가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미나는 한 번도 제 음식을 제대로 칭찬한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또 오려무나.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어제는 우석이와 수진이가 제 반찬 가게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 우석 씨랑 어머님이랑 같이 공연 보려고 예약했어요. 너희끼리 데이트하지 무슨 늙은이를 데려가 분위기 깨게. 무슨 분위기를 깨요. 어머님이 있어서 더 즐거운 거려. 수진이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모습에 고마웠어요. 수진이는 바쁜 와중에도 제게 반찬을 배우겠다며 짬을 내서 찾아왔습니다. 배추를 이렇게 절이고 양념은 이만큼 넣어야 해. 네, 어머님. 요리가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나중에 우석 씨랑 결혼하면 제가 요리 다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수진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한때 우리 집을 뒤흔들던 그 두 모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감당하지 못해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감정도 연민도 없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 스스로 거둘 뿐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여느 때처럼 김치를 담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옆에는 며느리가 된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떤 요리 알려주실 거세요? 오늘은 어려운 요리니깐 잘 따라와야 해. 우리 같이 해볼까? 네, 어머님. 이제 우리 집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거짓이었다면 그 진실을 마주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에서 오늘도 진심을 나눕니다.